한때 주춤했던 원주시 인구 증가폭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1년 사이 4,300명이 늘었는데 기업 도시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 먼지 다듬이라는 벌레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해롭고 방역도 어려워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당장 이번 2학기부터 시작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불투명합니다. 관계 부처 간 또 여야 정치권의 입장차로 재원 마련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도내 시멘트 회사들이 최근 10년 동안 1,000만 톤이 넘는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해 사용해오고 있는데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은 하루 종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원주가 32도를 기록했고 밤에도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아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이틀째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오후 6시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원주시의 인구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면서 50만 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인구는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2019년 6월 기준 강원도 인구는 154만 885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6월보다 4천여 명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18개 시군 가운데 원주와 횡성, 양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도내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달리 다행히 원주시는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둔화됐던 증가폭도 다시 커졌습니다. 2019년 6월 원주시 인구는 34만 6,536명으로 지난해보다 4,398명이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는 인구 증가수가 2,000명대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예년 수준의 증가세를 회복한 겁니다. 특히 기업도시가 들어선 지정면의 인구는 1년 사이 5배가 늘어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내 인구가 이동한 것도 있지만 타시도 전입 역시 상당 부분 차지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돼 가면서 점차적으로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세라든가 월세 이런 게 많이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장벽도 많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선정과 혁신도시 시즌2, 규제 자유특구 지정 등도 원주시 인구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도내 최초 50만 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책벌레라고 불리는 먼지 다듬이벌레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인체에도 해롭고 번식력도 왕성하지만 피해를 겪는 입주민들을 위한 구제나 보상 절차는 아직 없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좁쌀 크기의 검은 점이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바닥이 시꺼멓게 보일 정도로 쌓인 점들은 책벌레라고도 불리는 먼지 다듬이 벌레. 벌레를 없애기 위해 방역요원이 손전 등으로 마루와 벽 틈 사이, 눈에 안 띄는 가구 밑을 찬찬히 살핍니다. 습도 관리가 일단 좀 제대로 안 돼서 곰팡이가 있는 건데 이게 다 먼지 다듬이 먹이거든요.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살충제가 아닌 공기 중 살포하는 고강도 약제를 쓰는데 방독면을 써야 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사람이 머물기 힘든 건 물론 세간살이도 빼냈다가 약품 냄새가 사라진 후 다시 들여야 하는 처지입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기면서 이제는 뭐 다리, 팔 여기서 아예 온몸으로 다 퍼지고 지금은 피부과에서 안 돼서 대학병원 다음 주부터 검진을 받아야 되고. 이곳 아파트 단지 또 다른 세대에서도 약재가 독해 한 달 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방역업체에서 와가지고 방역을 했어요. 그게 기체처럼 뿌리기는 하는데 그 냄새 때문에 제 아이가 있어가지고. 천식과 피부 두드러기 등을 일으키는 먼지 다듬이는 건축 자재 중에서도 목재부터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재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산란을 하고 서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체로 이제 건축 자재로 들어와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처럼 지은 지 1년이 채 안 된 신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먼지 다듬이 벌레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원주에서 새 아파트 치고 방역 작업을 안 한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먼지 다듬이는 번식이 빠르고 박멸도 쉽지 않지만 재료의 문제인지 건축 과정에서 관리가 미흡한 건지 역학조사조차 없는 상태. 제대로 된 피해 보상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고교 무상 교육이 당장 이번 2학기부터 시작되고 중고등학생의 교복비 지원 정책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입장 차이로 아직 예산 편성도 안 돼 있을 정도로 계획이 불투명합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번 2학기부터 시작됩니다. 민족 사관고 등을 제외한 도내 공립과 사립고등학교 3학년이 대상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일단 올해는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55억 원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2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내년부터입니다. 정부와 47.5%씩 부담할 경우 내년에 교육청 부담금은 148억 원, 고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되는 2021년부터는 200억 원대로 크게 늘어납니다. 내년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분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실정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이 현재 재원 상황으로 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교복비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를 분담할지를 놓고 기관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의 절반씩 부담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강원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교복비 지원 분담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 도도 시군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특히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 원주, 강릉 등 5개 시군은 아직 교복비 지원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정책부터 시행되면서 무상교육 정책이 시작부터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길어지는 가운데 일본 석탄재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일본에서 1,000만 톤이 넘는 석탄재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본 석탄재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하는 석탄재 수입을 중단하면 일본은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3만 8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입한 일본 석탄재는 1,200만 톤이 넘었습니다. 쌍용이 532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삼표가 340만 톤, 한라가 131만 톤, 한일은 100만 톤에 육박했습니다. 국내 시멘트 회사들은 일본 발전회사로부터 처리 비용 명목으로 받는 톤당 5만 원 때문에 국내 석탄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내 석탄재 운송 비용을 감안하면 일본 석탄재 수입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국내 석탄재가 남아돌아 많은 비용을 들여 처리하는 상황에서 일본 전범 기업과도 관련된 석탄재 수입 허용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멘트 기업의 작은 이익을 위해 이렇게 환경 오염 물질인 석탄재를 무분별하게 수입하는 것은 중단시켜야 된다. 국내 석탄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석탄재 사용을 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그것이 시멘트 기업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일본에서 가져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시멘트 업계에서는 생산비 절감과 수출용 시멘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점토 대체 원료인 일본 석탄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까지 제한되면 대체 가능한 점토질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연간 1,500만 톤 이상의 시멘트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또 수출용 품질 기준 또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국내 관련 산업의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석탄재 재활용과 일본 석탄재 수입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원주 MBC가 최근 보도한 고등학교 교장 갑질 논란과 관련해 교육청이 감사에 나섭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민원이 제기된 영월 A고등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영월 A고교 교사 8명은 지난해 부임한 교장이 교사들의 적법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 지역 본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통한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전공노 강원 본부는 성명에서 역사 왜곡, 수출 규제, 경제 보복을 자행하는 아베 정권과 일본 앞에 무릎 꿇기를 선동하는 국내 친일 적폐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 언론, 경제 등 각계에서 지국지에 기생하며 친일 행각을 벌이는 국내 친일 적폐 세력을 제거하는 투쟁도 펼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 지역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아서 고용 안정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도내 임금 근로자 54만 9천 명 가운데 정규직은 31만 1,000명, 비정규직 23만 8천 명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43.35%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33%보다 10.35%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같이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것은 도내 일자리가 서비스 업종과 건설 부문의 한시적 일자리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취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원주 미로 예술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골목골목 축제가 열립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시장 2층에서 진행되는 축제에서는 복잡한 시장 구조를 활용한 좀비런 공포 미션과 미로 골목을 돌며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는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트로트 페스타와 썸머 할로윈 파티가 열리고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사전 혹은 현장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영월군이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주정차 단속 지역에 있는 차량 주인에게 단속 경고 안내 메시지를 전송해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됩니다. 소화전 근처나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문자 알림이 제외됩니다. 주정차 단속 앱이나 영월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흥성군이 지적 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항공 영상을 촬영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적 불합지를 해소하자는 의미로 진행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흥성군은 다음 달 용둔 1지구, 포동 1지구, 병지방 1지구에 대해 항공 영상을 촬영합니다. 흥성군은 국비 1억 2,500만 원을 확보했고 주민 설명회 개최와 측량 대행사 선정을 완료했다며 영상 도면이 주민 설명 자료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평창 대관령에서 열린 2019 평창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닷새간의 열전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전 세계 57개 나라에서 5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격파와 품새, 태권, 체도 등의 종목별 경연을 통해 화려한 볼거리가 선보였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대회 기간 동안 약 2만 명이 방문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내년 대회도 유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